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방역 가림막 설치가 제각각이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유치를 놓고 고창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300여 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11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19일까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방역 가림막 설치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주민 불안이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버젓이 걸어 나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마스크를 안 쓴 어르신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엿새째입니다. 이 광고니까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데는 계시다 갖고 반성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행정이나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 가장 많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방역 가림막 하나 없는 민원 창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안군 직원분께서 읍사무소에서 가림막 설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타지역 확진자가 부안 지역을 다녀간 후였었고, 부안 지역 13개 읍면 가운데 방역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이변사무소는 자체 운영비 20여만 원을 들여 가림막 8개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창구에서는 대면 접촉을 하는 업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민원분들께서 안심하시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외지에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가격 대비 심리적인 안도나 만족감은 높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른 데도 저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부안군. 그렇지만 지난달 전북 157번째, 15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안 곳곳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안군은 확진자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역 가림막 설치를 다시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19일 늦은 오후까지 전북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300여 명에 달하고 체납액만 11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1,000만 원 이상 상습 세금 체납자 301명의 명단을 18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297명,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4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가공업체 유치를 놓고 고창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 유치 반대 주민들은 닭을 도축하는 육가공업체는 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창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진철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트랙터들이 줄지어 고창군 시내로 들어옵니다. 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부착한 채 행렬을 이룬 차량만 40여 대.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육가공 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악취와 폐수 등 환경 오염 발생 위험이 있는 육가공 업체가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인 고창에 들어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축을 위해서 타기 운반이 하루에 200대 이상 다녀야 되고 AI, 주변 농가도 AI가 제일 무섭고 운송 중에 먼지, 닥털, 악취, 그리고 도축 과정에서 또 악취. 고창군과 투자 협약을 한 닭고기 육가공업체 A사는 이미 다른 지역 산업단지 2군데에서 입주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8년 업종 특성상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새만금 산단 입주 제한 조건을 강화하면서까지 A업체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같은 해 남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닭 사육 농가를 포함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남원시도 해당 업체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 문제와 육계 차량 이동 간에 발생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 반대 현수막 개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하지만 고창군은 A기업 입주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 도축 행위를 육가공 공정의 일부로 판단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해석은 새만금 개발청이 같은 업체를 두고 도축업이 포함돼 있다며 입주 불허 방침을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 고창군은 오히려 A업체 유치를 원하는 다른 지자체가 많다고 말합니다. 일부 공정이 있어요. 도축의 공정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한 우려라든지 그런 도축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도요. 다른 지자체에서 러브콜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반대위는 육가공 업체 허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고창군은 입주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3분기 기준 전북 지역 경제 지표가 일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악의 수준은 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 통계는 각 항목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지표가 많았지만 그 폭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전북은 경제 관련 통계에서 매번 전국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전국 평균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웃돌았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평년 수준보다 수치가 더욱 악화됐는데요. 예컨대 고용률의 경우 올 3분기 전국 평균 고용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1.1%포인트 감소했으나 전북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실업률 역시 앞선 2분기보다 완화된 마이너스 0.5%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의 올 3분기 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전분기 마이너스 31.3%보다 대폭 상승된 90.5%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출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전북의 인구 순유출은 매 분기마다 2,500명에서 4,000명 사이를 기록했지만 이번 3분기 들어서는 997명이 이동하는 데 그친 겁니다. 다만 상용차 산업과 화학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전북도 내 수출 실적은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목표로 한 전북경찰특공대가 18일 설립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에 설립된 전북경찰특공대는 3개 전술팀과 폭발물 탐지, 처리, 행정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는데요.
담당 업무는 테러 사건 무력 진압 작전 수행과 폭발물 탐색 처리, 인명 구조 등입니다. 전북에는 그동안 테러 전담 부대가 없어 광주 경찰특공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읍시가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에 나섭니다. 이번에 조성 예정인 코스는 북면과 칠보면 수청리를 경유하는 52km 구간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읍시는 코스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을 내고 반노조 인식 발언을 한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조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해볼 수가 없다며 회사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이 철도 전동차 생산기업 다윈시스 공장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로 채워진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의원이 회사 측을 옹호하는 내용을 발언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의원을 향해 정읍시민과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민주당 전북도당의 고창군의회 의장 당 제명과 관련해 진보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고창지역위원회는 18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고창군 의장 당 제명에 관한 의혹 해소와 군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 사람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집단화된 민주당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는 뼈저린 사과와 함께 낡은 악습과 패달을 정산하기 위해 이한 당 차원의 쇄신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무용 공연으로 받은 공연비를 모아 12년째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는 무용 단원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 한스 벨리댄스 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모은 공연비를 장학금으로 전하는 전달식을 열었는데요. 무용단원들이 모은 장학금은 정읍 지역의 고등학생 8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19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18일 오후부터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오전 기온이 10도 넘게 내려가면서 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10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오전 기온은 2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임실 15도, 남원 17도, 정읍 고창 18도, 김제 부안 1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금요일에는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 일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면서 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는 주말까지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후반에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8월 이후 81일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정 집단이 아닌 카페, 작업장, 사우나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나 모임 등에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급하지 않은 만남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